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스리랑카 대통령 단독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라닐 위크레마싱해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했고, 본 인터뷰는 일대일로 포럼 개최 전에 CCTV가 스리랑카 현지로 가서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취재할 때 진행한 것입니다. 방송일은 10월 13일이니까 인터뷰 날짜는 그 며칠 전입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정부 운영을 가족끼리 하고 대통령의 형과 동생들이 장관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 나라인데요. 라닐 위크레마싱해 대통령은 1949년생이고 전 대통령의 조카 손자이자 총리직을 오래 했습니다. 국제 이슈에 주목하고 세계 정세를 통찰하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토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리동동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왔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주로 알려져 있고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정류장입니다. 20세기 50년대에 중국과 스리랑카는 쌀 고무 협정을 체결해 양국 우호 교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일대일로 제2하에 양국의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스리랑카 대통령 위크레마싱해입니다. 그는 신시대의 중국 스리랑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서방의 거짓 선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대화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콜롬보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중앙방송TV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중은 2017년 5월 당시 총리 신분으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엔 스리랑카 대통령으로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시게 된데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서 제2회 그리고 오늘까지 세계 정세가 이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모든 국가의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어서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가 됐습니다. 또한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가 직면한 채무 압력,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채무 위기가 발생했고 기타 많은 나라도 채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곤란과 글로벌적인 큰 도전 앞에 우리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참여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8번 방문하셨는데요. 첫 방문이 1979년이고 당시 30세이셨습니다. 40여 년이 지났고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목격하기도 하셨는데요. 중국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발생한 천지개벽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옛날에 방문했을 때의 그 중국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의 중국은 이미 세계 강국으로 발전했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땐 도로가 자전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고 지금은 다 자동차,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이 많고 산업이 발달했고 예전에 방문했을 땐 공장이 거의 없었고 심천도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방문했을 때 심천은 이미 신속히 성장했고 중국은 거대한 진보를 이뤘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아주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런 발전 변화를 결코 못 보겠지만 중국의 발전 성과는 저를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신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님 마음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각종 상황에 대해 손바닥 보듯 훤합니다. 우리의 소통은 자연스럽고 원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지 세계에 긍정적 역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중국과 스리랑카의 우정은 굳건하고 면면합니다. 70여 년 전에 중국과 스리랑카는 쌀 고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정 덕분에 양국 간 우호 교류의 대문이 열렸고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 상호 핵심 이익에 포함한 중대한 문제에서 서로 돕고 협력 윈윈해 왔는데요. 중국은 이런 정신을 쌀 고무 협정 정신이라 부릅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쌀 고무 협정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쌀 고무 협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 독립 후 체결한 첫 양자 간 협정이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것입니다. 쌀 고무 협정은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을 아주 크게 촉진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곤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스리랑카는 쌀이 필요했고 중국은 고무가 필요했습니다. 20세기 80년대 스리랑카가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쌀 고무 협정은 꾸준히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쌀 고무 협정은 아주 좋은 선례였고 스리랑카로 하여금 모든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쌀 고무 협정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시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쌀 고무 협정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스리랑카는 1대1로 공동건설 제2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협력은 스리랑카와 중국 간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도 우리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어서 1대1로 공동건설 제2 참여는 좋은 시작이자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수식은 콜롬보 폴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품질 엔지니어이고 거의 매일 해변 열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출근하신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대략 45분,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 일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아주 우호적입니다. 마치 형제처럼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만약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중국 관리직과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합니다. 사실은요, 수식처럼 매일 1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폴트시티에 와서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비교적 먼 거리지만 그들은 기꺼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바다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 미래 도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보 폴트시티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확인하고 테이프 절단식을 한 1대1로 공동건설 프로젝트이자 지금까지 스리랑카 최대 규모의 단일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향후 25년 동안 여기서 남아시아의 산업 신도시와 금융 중심지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는 스리랑카 경제 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되줄 것이다. 현재 콜롬보 폴트시티 1기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됐다. 저희 신할라어 이름은 시드미, 중국어 이름은 디안후이엔입니다. 저는 폴트시티 컴퍼니 직원입니다. 이 폴트시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면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돈 벌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들은 여기서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거기다 직장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서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스리랑카의 아주 많은 가정은 폴트시티 프로젝트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갑니다. 많은 스리랑카 노동자, 엔지니어, 매니저들이 다 여기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여기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기회를 빌어 중국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0년 내 중국은 스리랑카와의 1대1로 공동건설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뒀다. 푸탈람 발전소가 스리랑카의 수많은 가정에 불을 밝혀줬고 공항고속도로는 안팎을 연결시켰으며 콜롬보 폴트시티는 스리랑카 젊은이들에게 미래 발전의 꿈을 열어줬다.
지난 며칠간 저희는 1대1로 사나이 일부 프로젝트를 계속 촬영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콜롬보 폴트시티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사상 전례 없는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다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 미래 도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속 대형 무역 도시들은 다 항구에서 발전된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스리랑카와 중국이 진행한 신형 경제 협력의 일부입니다. 세계 경제는 경쟁이 치열하고 스리랑카는 세계화 무역 왕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폴트시티는 세계 최신 해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항구도시 개발 계획을 가지게 됐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스리랑카에도 만타이와 같은 항구도시가 있었는데 우리는 폴트시티를 하나의 상업도시, 국내 상업무역 중심과 국제무역 상업 중심지로 건설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또 푸탈람 발전소를 촬영하러 갔는데요. 이 발전소는 지금 스리랑카 최대 전력 생산 기지입니다. 취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프로젝트는 스리랑카의 수많은 가구에 불을 밝혀줬고 그들에게 고용 문제를 많이 해결해줘서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이런 소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스리랑카의 발전량을 제고시켰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1대1로 협력 구도하에 스리랑카와 중국의 무역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도 중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런 기회를 얻고 싶고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길 원합니다. 중국의 제1회 국제 수입 박람회 때부터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스리랑카 제품을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실론 홍차, 보석, 그리고 고추장 등등. 이제 곧 제6회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국제 수입 박람회에 어떤 새로운 스리랑카 제품이 출시되는지요? 스리랑카는 이미 국제 수입 박람회 참여 경험을 많이 쌓았고 향후 수입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스리랑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참여 업체의 수는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위크렘 마싱해 대통령은 스리랑카의 정치권 노장으로서 스리랑카 총리를 6번 역임했다. 2022년 스리랑카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크렘 마싱해가 대통령이 됐다. 취임 후 그는 대내적으로 경제를 안정시켰고 대외적으로 가짜 언론을 반박함으로써 지역 평화 발전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는 스리랑카를 이끌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실현해 스리랑카 사회 각 계층 각 지역에 혜택을 주고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화해 실현을 확보하며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의 스리랑카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에 겪은 일부 어려움과 문제는 지금 개선됐는지요? 저는 지금 큰 타격을 입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지금은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서 인플레이션도 이미 완화됐습니다. 스리랑카는 다시 일부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초점을 맞췄는데 예를 들어 농업을 다시 진흥시키고 경제 구조를 전면 조정했는데 사람들의 생활과 일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생활 압력은 점차 경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디커플링을 반대하셨고 편갈라 줄서기에도 반대하셨고 지역경제 협력 강화를 기대하셨으며 특히 스리랑카의 RCE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지역경제 협력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어떤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자간 협력은 스리랑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RCEP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한 셈입니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무역구 구축을 희망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어서 RCEP에 가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합니다. 스리랑카는 RCEP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있고 스리랑카는 불교 신앙면에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을 더욱 개척하기 위해 스리랑카는 아직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리랑카는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며 만약 RCEP에 가입하게 된다면 스리랑카는 중국처럼 글로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강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취약성을 무기화하는 행위는 경제 통합, 특히 지역 경제 통합을 저해할 것이고 아시아의 일부 중저소득 경제체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스리랑카는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스리랑카는 어떤 국제 질서와 지역 발전 환경을 기대합니까? 사실 스리랑카의 무역 정책은 지난 20년에서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정해 온 것이고 거기에 의거해 다른 나라들과의 많은 무역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제 상품과 통화 유통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스리랑카는 거기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스리랑카와 아시아에 다 유익하며 거기서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이 모델을 끝내고 싶다고 하면 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지 서방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입장은 이는 WTO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조정을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협상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일방적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좀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 서방 언론은 스리랑카가 이른바 채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선전했는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국 이익에서 출발해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스리랑카로 하여금 수혜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세계 대국 간에 어떤 충돌이 존재하는데 그럼 스리랑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1대1로 제의가 일부 논의를 유발했는데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 프로젝트가 일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리랑카는 지금의 협력에 매우 만족하며 여전히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한반토타 항구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확실히 일부 서방 정객들이 중국 위협론을 선전하면서 중국이 이곳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함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피드백 하시겠습니까? 한반토타항은 평범한 상업항구입니다. 콜룸보 항과 마찬가지로 한반토타항 운영도 제3자에게 맡겼습니다. 콜룸보 항은 남아시아 게이트웨이 터미널, 차이나 머천스 그룹, 인도 아다니 그룹 등 몇 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토타항 프로젝트는 총체적 진행 작업을 차이나 머천스 그룹에 맡겼고 법 집행은 스리랑카 경찰이 수행하고 세관은 스리랑카가 운영하고 국방 안보도 스리랑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토타항을 하나의 허브로 건설해서 투자 허브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과학 탐사선인 실험 6호가 이번 달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스리랑카와 3개월간의 수자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나라가 스리랑카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스리랑카는 중립국이며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스리랑카 외무장관이 강조한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무는 오로지 중국과 같이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사무는 오로지 미국과 같이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간 사무는 오로지 인도와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사무는 오로지 프랑스와 같이 처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는 독립 주권 국가로서 국익에 의거해 각국과의 왕래를 처리할 것이며 외무장관의 말은 맞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스리랑카는 중국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해양 분야에서 스리랑카는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고 스리랑카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한 후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양 과학 탐사 분야에서 스리랑카는 각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고 또한 스리랑카는 인도양에서 항행 자유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 어선 루펑유엔 0282 불행히도 인도양에서 전복됐는데요. 스리랑카의 벗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군함과 일부 잠수대를 1500km나 떨어진 사고 현장으로 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지의 해역에 진입해 선체에 들어가 구조해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으며 즉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선박에 통보해 관련 수색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선원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복된 중국 선박의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만약 스리랑카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조난당한다면 중국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 행동은 스리랑카와 중국의 우정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세계가 100년 만에 볼 수 없었던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글로벌 문명 제의를 발표했는데요. 이 세 가지 제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것처럼 세계는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이러한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양국의 문명 교류는 천여 년 계속되어 왔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스리랑카로, 스리랑카에서 중국으로 우리는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제의에 순응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 주석의 그 제의들은 스리랑카의 발전 이념에 부합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치 경험이 매우 풍부하시고 총리를 여러 번 역임하셨고 지금은 스리랑카의 대통령이십니다. 인도양의 진주인 스리랑카가 다시 빛나게 하는 중임이 대통령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을 이끌고 과거와 다른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대통령님 마음속에서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스리랑카 번영 계획의 실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독립 100주년인 2048년까지 발달한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에 양국은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중앙방송TV 단독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조국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마친 인터뷰에서 위크레 마싱해 대통령은 자신의 방중 경험과 중국 스리랑카의 우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일부 국가가 모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 대립을 부추기는 데 광분하고 있을 때 중국 스리랑카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걸으면서 고난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이 무엇인지 평등 상호 신뢰 상생 협력이 무엇인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대1로 공동건설 제의하에 중국과 스리랑카 협력이 계속 강화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난 10월 스리랑카 대통령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은 매월 방중하는 외국 정상 또는 외무장관이 있어서 CCTV 13번 채널의 고정 프로그램인 꺼던 방탄 리더스 토크도 꾸준히 방송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인터뷰라서 향후 종종 공유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